안녕하세요. 경제학 장박사입니다. 경제학의 명저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원론을 여러분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장 보러 가면 깜짝깜짝 놀라시죠?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그걸 숫자로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방법, 바로 물가지수에 대해서 오늘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을 한번 볼까요? 먼저, 도대체 물가라는 걸 어떻게 숫자로 나타내는지 기본 원리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지표죠.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CPI에도 약점이 있거든요. 그 한계점들을 짚어보고 그래서 등장한 또 다른 척도, GDP 디플레이터는 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둘을 비교해보고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쏙쏙 정리한 다음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시죠. 경제학, 절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지갑 사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교수님, 진짜 이거 제 얘기예요. 점심값이다, 교통비다,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제 통장만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쵸? 다들 그렇게 느끼죠?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바로 그 느낌. 이걸 그냥 막연하게 두지 않고 그래서 정확히 얼마나 올랐는데 이 질문에 객관적으로 답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아주 기가 막힌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물가지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경제학자들이 일종의 표준 장바구니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들의 전체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이 덕분에 우리는 수천, 수만 가지 상품의 가격 변화를 아주 깔끔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수많은 물가지수 중에서도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름, 가장 대표적인 선수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 영어로는 CPI라고 하죠. CPI는 이름 그대로 소비자가 주인공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핵심 단어는 딱 두 개입니다. 첫째, 도시 소비자가 주로 사는 물건들을 본다는 것.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그 장바구니가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한번 정해진 고정된 바스켓이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말로만 하니까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죠? 경제학은 뭐니 해도 직접 숫자를 만져봐야 제맛입니다. 자, 교재에 나온 이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시죠. 쌀, 책, TV, 딱 세 가지만 있는 아주 작은 나라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2020년을 기준으로 잡고 4년이 지난 2024년에 물가가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 손으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숫자만 보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걸로 어떻게 물가를 계산한다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CPI는 기준 연도인 2020년의 장바구니를 절대 바꾸지 않는 똥고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이 됐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쌀 2,000상자, 책 400권, TV 800대를 산다고 그냥 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계산은 간단하죠? 먼저 분모, 2020년 가격으로 이 장바구니를 샀을 때 총 얼마였는지 구하고, 다음은 분자, 2024년에 오른 가격으로 똑같은 장바구니를 샀을 때 총 얼마가 드는지 구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100을 곱하는 건 그냥 기준점을 100으로 보기 좋게 만들려는 거고요. 자,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2024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짜잔! 140.7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거죠. 기준이었던 2020년의 물가 수준을 100이라고 봤을 때 2024년의 물가는 140.7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4년 동안 우리 생활비가 무려 40.7%나 상승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이렇게 숫자 하나로 생활비 변화를 딱 보여주니까 진짜 편하고 좋네요. 맞아요. 아주 강력하고 편리한 도구죠.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늘 이 하지만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맹점, 그러니까 한계가 숨어 있거든요. CPI의 가장 큰 약점은 뭐니 해도 그 고정된 장바구니라는 가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년 전이랑 지금 모든 물건을 똑같은 개수만큼 사고 계신가요?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만화가 그 문제점을 아주 잘 보여주잖아요. 삼겹살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우리 어떡하죠? 자연스럽게 닭고기를 더 많이 사 먹게 되잖아요. 이게 사람의 합리적인 행동인데 CPI의 장바구니는 이런 우리의 유연한 대처를 전혀 모르는 척합니다. 여전히 비싸진 돼지고기만 담아놓고
물가가 엄청 올랐네 하고 소리치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대체 효과에 따른 편의, 영어로는 substitution bias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제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처럼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건이 나왔을 때 이걸 바로 장바구니에 담기가 어렵다는 신상품 편의 문제도 있고요. 또 자동차 가격이 오른 게 그냥 물가가 올라서가 아니라 에어백 같은 안전장치가 추가돼서 더 좋아졌기 때문일 수 있는데 이런 품질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든 문제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편의들 때문에 CPI가 실제 생활비가 오른 것보다 좀 과장해서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CPI의 이런 한계들을 알면서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물가를 바라보는 또 다른 렌즈를 개발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아예 출발선부터가 달라요. 소비자의 장바구니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올해 생산된 모든 최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겁니다. 스케일이 훨씬 크죠? 아주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반전이 숨어 있어요. 계산 방식을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해지는데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서 구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준이 되는 장바구니가 고정된 게 아니라 올해 생산된 품목들로 매년 바뀐다는 거예요. 돼지고기 생산이 줄고 닭고기 생산이 늘었다면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거죠. 덕분에 CPI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대체 편입 문제에서 훨씬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데이터로 2024년에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해보면 142.5가 나옵니다. 아까 CPI로 계산했던 140.7과 숫자가 약간 다르죠? 바로 이 작은 차이가 두 지수의 근본적인 차이점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교수님, 그럼 결국 어떤 지표가 더 정확하고 좋은 건가요? CPI를 믿어야 해요? 아니면 GDP 디플레이터를 믿어야 해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하다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망원경과 현미경 같은 거예요.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준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두 지표의 차이점을 딱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CPI는 과거에 고정된 장바구니를 기준으로 삼는 반면에 이걸 어려운 말로 라스파이레스 방식이라고 해요. GDP 디플레이터는 현재 생산량을 기준으로 삼죠. 이건 파쉐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차이일 텐데요. 여러분이 마시는 수입 원두 커피 가격이 오르면 CPI는 바로 반응하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게 아니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반대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반도체 가격 변동은 GDP 디플레이터에는 반영되지만 우리 소비자 장바구니와는 조금 거리가 멀죠. 이제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죠? 실제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이 차이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세물가 지수가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이다가도 유독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구간들이 보이죠. 예를 들어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국제유가가 폭등하던 시기를 한번 보세요. 수입 원유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느끼는 물가 CPI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드는 물가값 GDP 디플레이터는 그만큼은 오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각 지표가 우리 경제의 서로 다른 면을 비추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착착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향해 가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CPI는 내 지갑의 관점에서, GDP 디플레이터는 우리나라 공장의 관점에서 물가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렌즈다.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 보이는 세상이 다른 것처럼 두 지표를 함께 활용해야만 비로소 우리 경제의 입체적인 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의 장바구니는 쌀과 TV로 채워졌지만 지금 우리의 장바구니에는 넷플릭스 구독권이나 클라우드 저장 공간 같은 것들이 담겨 있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세상에서 과연 지금의 물건 중심의 장바구니가 미래의 생활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물가지수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